박지훈, 최동석 이혼에 관련해서 나는 아니야, 네가 했어, 쌍방 상간자 소송을 합니다. 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최동석이가 좀 찌질하다고 느낌이 드는 남자로서, 그러니까 야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한 그런 걸 영화를 봤다고 해요. 맞바람을 피운 거예요. 맞바람을 피워서 처음부터 잘랐어야지.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요? 강간이 나는. 안녕하세요, 박병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저도 뭐 연예계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박지훈, 최동석 이혼에 관련해서 서로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쌍방 상간자 소송, 나아가서 뭐 강간까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변호사의 시각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KBS 뭐 입사 동기로 만나서 13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작년 10월 달인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아에는 일남일녀가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 최동석 씨가 SNS를 통해 가지고 박지훈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걸 흘립니다. 그러니까 박지훈 씨가 열받아 가지고 나는 아니야, 네가 했어 라고 하면서 먼저 최동석의 상간녀라고 추정되는 사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동석 발끈해 가지고 이제 박지훈의 상간남이라 추정되는 남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소위 말한 쌍방 상간자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너네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최동석 씨가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돼? 라는 식의 내용이 글이 올라가요. 이 글을 보고 제3자가 최동석을 박지훈에 대한 강간범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왜 그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이 같이 진행이 되거나,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그 상간자 소송이 나왔어요. 특히 이게 특이한 게 이혼 소송에서는 상간의 이야기가 없었을 거라고 추론이 돼요. 그런데 최동석이가 좀 찌질하다고 느낌이 드는 남자로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튼 SNS 통해서 박지훈이 그 이제 2022년 말에, 그러니까 이혼 소송하기 전에요. 그때 미국을 갑니다, 겨울에. 갔는데 거기서 박지훈의 남사친의 집에서 1박을 하고요. 다음날 굉장히 야한 야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야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한 그런 걸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호텔에서도, 박지훈이 묵는 호텔에서도 그 남자 사람 친구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걸 갖다 이렇게 알리게 돼요. 그러니까 박지훈 씨가 열받아 가지고 이제 뭔 소리야, 그건 틀린 말이고 그건 다 이유가 있고 네가 오히려 바람 폈잖아 하면서 먼저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이혼 소송을 했다. 이혼 소송에는 이슈가 안 된 거였는데 뜬금없이, 그러니까 최동석이가 SNS에 이제 흘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후발적으로, 시작도 안 했던 것이 같이 후발적으로 쌍방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죠. 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쌍방 상간자 소송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이것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둘이 맞바람을 피운 거예요. 맞바람을 피워서, 그러니까 서로 지는 바람이 아니고 상대방만 바람이라고 우기면서 이쪽은 나는 바람 아니야, 네가 바람이야 해서 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쪽도 나는 바람 아니야, 네가 바람이야 해서 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는, 이게 쌍방 상간자 소송이라고,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신다면. 일단은 그 이혼 소송은 이혼이 있고 유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미성년자니까 양육비, 친권, 양육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는 사실만 갖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이 박지훈 씨가 남사친과 같이,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요. 근데 남사친의 집에서 1박을 했다. 이게 적절한 행동인가요? 내 상식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이 굉장히 야한 양을 둘이 봤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 남사친은 그 성 정체성이 뭐 게이라는 뉘앙스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입증할 수 있나? 설사 게이라 하더라도 글쎄요, 밤에 한 집에서 밤을 넘기는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체성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동석 부분을 본다고 하면 기타 등등 인정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아가 설사 위법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파탄 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뭔가를 인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 같으면 막 소송 기법을 인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여튼
위법하지 않다는 건 지 생각입니다. 그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판단 받아봤을 때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처음부터 잘랐어야지. 근데 안 자르는 게 잘못이고, 그리고 나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파탄 이유라고 말하는 건데, 파탄 이유라는 주장은 지 생각이에요. 법원은 아직 파탄 아닌데? 라고 판단하면 이걸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유책한 것 같아. 그러면 물론 더 디테일하게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책성은 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혼인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위자료는 글쎄 서로 뭐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낮고요.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예요.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물론 소송의 실제에 가면 한쪽이 정말 나쁜 놈이라고 보여지면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과사소송인지라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별개고요. 13년 살았잖아요. 근데 재산분할 당연히 되죠. 되고 그 비율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육의 문제에서 그 박지윤 씨는 애만 애 둘 다 자기가 양육하고 싶다 주장을 하고 최동석 씨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최근의 이야기는 보면 둘 일날 밀렸는데 하나 나눠서 키우자라고 주장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육은 아직 이 친구도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여자가 바람피다해서 애들 못 키우냐? 남편보다 잘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뭐 찢어서 키운다는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게 그런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 주장 자체로 판사님이 볼 때 얘 좀 상태 안 좋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최지훈 씨가 애들을 가져가게 될 것 같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의 이슈였죠. 강간이라는 부부 간에 자 이거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나요? 부부 간의 강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60대, 70대, 80년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법관님 옛날 분들이니까.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그런 사고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말이 안 되고 판례 변경이 꽤 오래전에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에 의해서 그 부부도 당연히 강간죄, 그 남편이 부인이 의사에 반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서 강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또 형법이 바뀌어서 원래 강간 강제죄는 친고죄라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예요. 강간 강제죄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예 법이 개정이 돼서 친고죄가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부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 경우는 제3자가 뜬금없이 오지랖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여튼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분이 제주경찰청 이런 거는 경찰청이 아닌 거고 언론은 경찰청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한 것 같은데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 고발을 하면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정말로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기소를 할 거고 기소를 해서 재판부에도 정말 이건 강간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그 흐름을 봤을 때 그 제 경험상 현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둘은 좀 핫도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그리고 최동석 씨가 왜 이렇게 SNS에 그렇게 좀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어.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알가알바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흘리고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고 나가 또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또 강간 제3자가 고발까지 하고 이런 거는 본인한테도 해롭지만 상대방 미우니까 해코지 하고 싶겠죠. 좋아요. 근데 자식들한테도 애들한테도 굉장한 뭐랄까 치명상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의 해결 방법은 정말 좀 부족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헛똑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최동석 씨가 뭐 일남일녀 중에 찢어서 자기가 양육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먼저 이렇게 그 뭐랄까 박지훈 씨의 그 부족장애도 흘리는 행위 등은 굉장히 좀 잘못된 하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키우는 게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거하고 합리적인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